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네, 바로 오늘은 어제 생을 마감한 사람이 간절하게 바라던 내일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게으른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하루,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보람된 하루였을 텐데요. 내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 행동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농사일을 돕는 것이 싫었습니다. 유일한 즐거움은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온 가족을 위해 따끈한 밥 한 끼를 차리는 것.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소녀는 연필 대신 조리도구를 들고 요리의 길에 뛰어들었는데요. 그 후 16년의 세월 동안 오직 요리 하나만을 생각했던 호텔 주방장. 이제 내일의 행복을 요리하기 위한 맛있는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정통 베트남 쌀국수를 전파하라. 즉석에서 만들어 바로 먹을 수 있는 생면으로 국내 쌀국수 시장에 신선한 변화를 일으키다. 베트남 쌀국수의 판을 뒤집은 새로운 다크호스를 만나봅니다. 쌀국수 면으로 전하는 진심이 지금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25년째 한 잔의 술을 기다리는 남자, 그리고 베트남 쌀국수 혁명에 도전한 남자. 지금은 베트남 프랜차이즈 쌀국수를 운영하고 있는 호텔 셰프 출신의 MA 대표이사 근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셰프 출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사 호칭보다는 건셰프라는 걸 부를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셰프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제 직업을 늘 천지라고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천직이라는 셰프는 울타리를 벗어나 이 베트남 쌀국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변신하면서 깨우치고 제 자신과의 약속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 자신과의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가장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고 자기 자신만 알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제 자신과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천직이라는 셰프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의 고향은 안동이라서 시골 촌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정 형편상 농사일을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농사일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도 열심히 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부는 더더욱 싫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일을 마치고 나면은 항상 늦게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밥을 해놓는 나는 그나마 좀 일찍 드시면서 공부도 안 하고 일손도 안 도와준 저에게 야단보다는 오히려 야, 우리 오늘 막내 아들이 오늘도 밥을 참 맛있게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요리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제가 졸업하기 전에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꿈에 그리던 특급 호텔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 7년 만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그 7년 동안에 수많은 도전을 했지만은 수많은 낙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제 살다 보니 어느 날 제 자신을 보게 되니까 그냥 평범한 요리사로 전락해졌습니다. 그때가 제가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삼성 이건희 회장님께서 삼성이 10년 후에 무엇을 해먹고 살지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일종의 평범했던 제가 그러면 나는 10년 뒤에 무엇을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이고 10년 뒤에 내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고민을 늘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제 이 사업의 공동 대표이시자 그리고 제 인생의 멘토이신 그 고향 형님하고 형님 친구분들하고 베트남에 놀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베트남에 가면은 쌀국수는 일반 식당보다는 길거리 앉아서 식사를 되게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야, 이 국수 진짜 맛있다. 그 기억이 저희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쌀국수를 먹었을 때는 이런 맛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걸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베트남 가서 김치찌개를 먹고 맛있다고 박수 칠 수 없고 베트남 사람 또한 한국에서 국수를 먹고 맛있다고 박수 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타국의 음식들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이유로 맛이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셰프 출신인 제가 만약에 제 생각을 가지고 쌀국수를 만든다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성이 사라지고 맛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짐을 합니다. 첫째로 생면을 만들고 두 번째로 베트남 전통식을 만들자. 그리고 마지막 최대한 베트남 식재료로 쌀국수를 만들자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중국 사람이 이 중국 고춧가루로, 중국 배추로, 중국 마늘로 김치를 담는다 하면은 과연 우리가 그거를 우리나라 김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제가 생면에 도전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똑똑했다면은 그때 가서 생면을 봤을 건데 그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한번 베트남에 가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생면 만드는 과정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셰프였던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생면을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면을 만드는 방식은 우리 송편처럼 딱딱하게 만들어서 압출 방식으로 그 면을 만드는 방식이지만은 베트남 생면은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쌀을 물에 불려 가지고 맷돌 방식으로 갈아 가지고 그 농도가 우리나라 점처럼 굉장히 묽은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삶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베트남은 스팀에 찌는 방식을 택한 거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도 면을 만들구나. 여기서 제가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면을 성공한다면은 우리나라의 면 시장의 판을 뒤집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면을 먹어본 사람들은 그 생면에 대한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면은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드러운 식감과 육수와의 조화는 이 세상의 어떤 면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면을 진짜 성공한다면은 제 인생, 셰프로서 인생에 한 획을 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제 자신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면을 꼭 성공하자. 저는 그 면을 보면서 충분히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게 많이 가졌었어요. 이 실질적으로 제가 이 면을 만들면서 수많은 실패를 합니다. 아마 이 쌀로 따지면은 제가 한 1톤 트럭 한 차는 아마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지식으로 제가 이 전기를 연결해 가지고 감전돼 가지고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뭐한 짓이고 이 면 만들다가 죽으면은 이거 참 개죽음인데 꼭 이걸 내가 해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하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왜? 제 자신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디어 2년 만에 생면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성공은 역삼각형 구조가 마주보는 모래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실패하게 되면은 두 번째 실패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세 번째 실패할 때는 두 번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래시계에 모래가 주는 것처럼 오히려 실패할 확률은 낮아지고 반대로 성공할 확률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패 또한 즐겨야만이 모래시계의 실패의 모래가 좁은 통로를 지나 성공의 모래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정체성입니다. 저는 그거를 컬러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빨간색도 아닌 파란색도 아닌 어쩌면 아무 색깔도 없는 저는 컬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이 쌀국수는 남쪽 지방의 이 호치민 스타일로 대부분 쌀국수에 숙주를 넣어 드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져오는 그 베트남 북부 하노이식 쌀국수는 숙주를 넣어 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했을 때 어떤 손님들이 오셔서 그러십니다. 사장님, 숙주 좀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돈을 못 벌어가지고 숙주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저한테 숙주를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김치를 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저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서 김치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 대답을 못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깃밥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깃밥은 없으니까 제가 이 생면을 무한대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 집만의 컬러였습니다. 끝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제가 모든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년 초반에 제가 이 25년째 한 잔의 술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제가 고3 때 약속한 제 자신과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탄 월급으로 와인을 2병 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 병은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청혼할 때 한 잔을 마시고 또 한 잔은 제가 조리사에서 성공했을 때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저는 그 한 병의 술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과 약속을 하고 잃어버린 제 스승을 찾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인생의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저는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수필이 될 수가 있고 시가 될 수가 있고 소설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한 편의 영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권의 책이 어쩌면은 아무도 보지 않는 도서관에 쌓여서 먼지가 쌓인 책이 될 수 있고 어쩌면은 한 사람 인생의 한 권의 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과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그리고 제 마지막 한 권의 책은 소설 같은 인생이 현실로 되는 것이 제 한 권의 인생의 책입니다. 창업하는 모든 분들이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을 찾는 방법.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나만의 운영 방식을 찾아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뭐 자신과의 약속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강연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나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네.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신용불량자더라고요. 한 개를 못 지킵니다. 이건 뭐 내가 나를 고소했으면 사기죄로 성립할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좀 부끄럽고 네. 짝이 없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셰프 출신에 또 창업까지 하셨어요.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 쌀국수를 배우면서 제가 오너였지만은 베트남 직원들한테 제가 이 밑바닥부터 배우면서 냄비부터 닦으면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 이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성공했던 남들 것들을 교훈 삼아 가지고 실패만 반복하지 않는다면 네네네. 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요. 말투를 보면 네. 또 딱 경상도 분 같으신데, 예. 뭐 또 방송 나왔다고 이렇게 또 약간 사투리와 표준어를 이렇게 섞어서 하시려는 어떤 의지가 보여서 저 편하게 사투리 얘기하시면 저 사투리 됩니다. 안 쓰는데요. 사투리 안 씁니다. 네.
자, 어쨌든 편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 50여 개 점포가 계약이 되어 있고요. 예, 예. 뭐 올 연말까지는 한 100개 정도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급속도로 성장을 하셨죠? 예, 저희가 예. 뭐 작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1호점을 내줬는데 아마 한 1년 만에 한 100호점이 가지 않을까라고 작년 12월이면요, 사실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얼마 안 됐는데 거의 지금 50호점에서 네. 100호점을 노리고 계신다면 이런 빠른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게 이 생매에 대한 매력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매를 드셔보신 분들은 네. 절대로 금매를 못 드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손님께서 오셔 그랬습니다. 사장님, 오늘 면이 많이 퍼졌네요. 가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게 생면입니다. 가니까 생면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테이블마다 제가 생면도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 생면팩을 우리나라 최초로 생면팩을 만들어 드렸어요. 왜냐하면 생면을 모르기 때문에. 예, 예, 예. 근데 그 생면을 써보신 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왜냐하면 그 식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피부에 와닿는 예. 그 일반 그 팩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얘기를 예.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뭐 줄 서서 먹는 맛집이라고 뭐 네.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예. 그런 어떤 생면 낯설잖아요, 사실은. 네. 예, 굉장히 낯설고 이런 것들이 다 생면 팩을 통해서 마케팅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뭐 예. 어쩌면 그게 저만의 마케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봤을 때. 예, 예. 예. 뭐 다른 마케팅을 사실 하시진 않으셨나요? 다른 마케팅은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예, 예. 저는 마케팅을 제가 하지 않고 고객들 하게 만듭니다. 그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저희 집에 그 하루 동안 줄 서는 분들이 한 200명이 넘거든요. 점심 시간에는요. 웨이팅이 이렇게 길어요? 예, 그렇죠. 왜냐면은 워낙 많이 오시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제가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만약에 손님이 오시면은 예. 저는 그럽니다. 오늘 같이 햇살이 비친 날에는 아가씨가 오시면 어휴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얼굴을 못 쳐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안 이뻐도 이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예. 네. 제 눈에는 다 예뻐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뭐또 대충 이제 그 우리가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사실 본사에서 본점에서 이렇게 또 재료를 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렇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쌀국수 기계를 설치를 한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저기 마트 가서 일회용 밥을 드시면은 그거는 맛있어 먹는 게 아니고 배고파서 먹습니다. 그렇죠? 네네. 만약에 집에서 배고프시면 갓 지은 밥을 먹겠습니까? 마트에서 사선 밥을 먹겠습니까? 그거 너무나도 쉬운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앞에죠. 갓 지은 밥을 그렇죠. 먹죠. 예. 생면 역시 주 원료가 쌀이기 때문에 네. 방금 만든 면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지만은 예. 점주들한테 생면을 직접 만들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이거를 1년 만에 내가 단축할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1년 동안 제가 이 실패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만약 그 기록을 남겼다면은 네. 다시 보고 반복하고 실패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기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실패가 줄어듭니다. 네. 메모하라. 예, 메모하는 것이죠. 네. 자, 현장에 있는 우리 또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맹점을 계약할 때 어떤 점이 고려하고 우리 가맹점은 어떤 게 강점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이 가맹점을 하나 더 내는 것보다는 점주님이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나 위치가 된다면 저는 가맹점을 내줍니다. 고객님이 원하는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1층 상가에 한해서만 제가 점포를 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2층을 내드리면은 처음에는 손님이 몰려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덜 오게 되죠. 그래 되면은 투자했는 만큼 가치가 떨어집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제가 점포 하나보다는 점주님이 돈을 벌 수 있는 1층에 한해서만 무조건 점포를 내드린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요? 네. 야,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선 돈이 있어야겠네요. 상권을 1층을 잡으려면 또 비싸니까요, 그죠? 그렇죠. 예. 그게 조건입니까? 가맹점을 내는 조건입니까? 그렇죠. 그게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그
자리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좋은 자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좋지 않은 상권에 그 투자하는 금액이나 이 중심 상권에 투자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죠? 단지 권리금이나 그렇죠. 월세나 보증금이 있는데 금액이 다르죠. 이 두 가지는 그냥 은행에 예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 금액은 똑같기 때문에. 예. 상권을 우선적으로. 예, 그렇죠. 보고. 그래야만 10년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멀리 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베트남 쌀국수는 무엇일까요? 저는 파도라고 생각합니다. 파도. 예. 예. 왜냐하면은 제가 이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이외 지역에서 제가 그 생면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그 면 시장의 판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이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밀면보다는 이 쌀면이 더 우리 몸에 맞을 것이고 겉면보다는 생면이 더 좋기 때문에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그 생면에 대한 욕구는 계속 멈추지 않고 파도처럼 계속 생면으로 바뀔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끔 잔잔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주변에서 또 생면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네네. 거죠. 네. 그래서 나에게 쌀국수는 파도입니다. 파도다. 예. 자,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10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믿고 해주신 가맹점주님들이 10년 뒤에도 저한테 참 고맙습니다.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게 가장 듣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그릇으로 제가 만든 음식을 만드는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네. 무엇보다 저는 그걸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대표님의 남은 와인을 한 병 따는 날 빨리 올 수 있기를. 제가 봤을 때 멀지 않았는 것입니다. 예. 예. 최대한 빨리 딸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일지라도 자기 자신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뭐 어떤 분한테 가슴에 와닿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창업하신 분들한테 약간의 본보기는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 자신과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은 그 약속을 지킨다면은 충분한 저는 대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창업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지금은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 내일 해야 할 일을 찾아 실행에 옮기십시오. 파이팅!